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그런 일종의 신화라고 할까요? 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에 관한 일반 민중들의, 대중들의 잘못된 믿음, 광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신화적인 요소는 해방 전후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에게 알려졌던, 잘못 유포되었던 그런 실체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실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했고 이후에 인공을 선포했던 여운형이 인공을 선포할 때 주석, 부주석, 그 다음에 부장들의 면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이후에 어느 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김원봉이라는 인물도 역시 인공이 선포될 때 부장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원봉, 어열단 단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 오용대 대장으로 알려져 있고 인공이 선포될 때는 부장 중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년 전부터 이제 상영된 몇몇 영화 속에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그 영화들이 상영되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포됐던 이야기 중 하나가 김원봉의 현상금이 무려 100만원의 현상금이 붙었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주석이라든지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에게 붙은 현상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현상금이었다라는 정체불명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돼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근거 자료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역사 강의를 하는 강사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다가 그런 강사들이 어느 순간에 설거머니 주장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봉에게 현상금 100만원이 붙었다라는 그 주장은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김원봉이 해방 직후에 남쪽으로 왔다가 북쪽으로 월북해서 북한 정권의 이제 핵심 인물이 되는데요. 월북하게 된 동기가 김원봉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해방된 조국에 왔더니 친일 경찰이었던 사람에게 해방된 조국에서 뺨때기를 맞고
그리고 너무 분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유포되었는데요. 그 역시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주장을 하던, 진보 쪽이겠죠. 이제 자칭 진보라는 역사 강사들 자신이 그런 주장을 하다가 설거머니 요즘 입장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방 직후에 남쪽으로 왔던 광복군이나 임정 요인들은 김원봉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었죠. 그죠? 광복군, 김원봉이 이 부사령관이었는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대장을 맡고, 참모를 맡았던 이범석 장군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된 조국에서 친일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친일 경관에게 뺨때기를 맞았다면은 왜 김원봉은 뺨때기를 맞고 이범석 장군이나 지청천 장군은 그런 주장이 없는지, 그죠? 납득할 수 없겠죠, 그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유독 김원봉만 뺨때기를 맞았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원봉 외에 이범석 장군이나 지청천 장군은 정부가 수립되고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국군이 창설되고 할 때 굵직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초기 정부 내에서도 입각을 해서 아주 초기에 대한민국의 초석이 놓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남아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 건국준비위원회와 인공을 선포했던 여운형 건준이의 위원장이고 인공의 부주석으로 추대된 인물이죠. 여운형이 해방 직전에, 그러니까 일제치하 말기라고 할 수 있겠죠. 1944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비밀결사 건국 동맹을 조직을 했고, 그 비밀결사 건국 동맹의 멤버가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이런 허무맹랑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해방된 조국에서 굉장히 거물급 인사였다. 이렇게 이제 여운형을 띄우기 위해서 아마 숫자를 부풀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국동맹 회원이 무려 7만 명에 이르렀다면은 해방될 당시에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던 조선공산당을 이끌었던 박헌영, 그 박헌영에 의해서 여운형이가 농락당하고 실제적인 그 인공 내의 헤게모니를 뺏기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죠? 박헌영이 이끄는 그 추종자들 해봐야 불과 많아도 한 수백 명에 불과한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죠? 건국 동맹이 회원이 7만 명에 이르고 그래서 여운형이 충분히 해방된 조국의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인 거물이었다라는 것도 역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이 광복군 10만 명설, 그리고 광복군과 김원봉과 김일성이 이끄는 독립군 총수가 무려 30만 명에 이른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요. 광복군 먼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오용대는 다수가 조선 오용군으로 넘어갔고요. 그 넘어간 조선 오용군을 이끈 사람이 무정 장군이죠. 북한 정권이 수립될 때 김일성에게 큰 위협 세력이 되었던 바로 그 무정 장군이고요.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때도 6.25에도 참전을 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입니다. 조선 오용대의 한 3분의 2가 무정휘하로 넘어갔고 한 3분의 1이 광복군에 편입이 됐는데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오용군, 광복군이 편입된 조선 오용대는 자료가 약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더라도 100명을 넘지 않았다. 적게 보는 자료는 보면 한 30 몇 명 정도, 30여 명 남짓, 많이 보는 자료에 한 80명 정도, 그 정도로 보는데 그 80명이 10만 명으로 알려진 것은 펑튀기가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원봉의 조선 오용대를 포함해서 광복군 총수는 해방이 될 때까지 꾸준히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까지 광복군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하지 못했다라는 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자료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 또 한 사람 나중에 6.25를 도발해서 우리 민족에게 최대의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던 그 인물 김일성이죠. 그죠?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작가 루이제 린저의 북한 이야기에 보면은 루이제 린저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동지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냈다. 당시에 일본 군대 전선에 배치됐던 일본 병력 수가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를 추정하고요. 그리고 예비 병력까지 본국에 있던 예비 병력까지 포함하면은 많이 보면은 한 700만 명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루이제 린저 세계적인 작가고 저도 한때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북한 이야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김일성이 그의 빨치산 동지와 더불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냈다. 해방 직후에 무정이 이끄는 조선 어용군 병력이 대충 한 1000명 정도를 보는데요. 그 1000명이 압록강을 넘으면 소련이 미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는데 위협이 된다 해서 소련군이 조선 어용군의 북한 진입을 막았습니다. 역사적인 팩트고요. 자료로 다 밝혀진 바입니다. 1000명이 위협 세력이 된다. 김일성이 정권을 수립하는데. 그리고 김일성이 1945년 9월 중순에 소련배 푸가초포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데요. 국내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밝히지는 않고요. 민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8월 초인데 푸가초포를 타고 김일성이 국내로 진입할 때 김일성과 함께 들어왔던 소련 88여단이라는 군대가 있는데요. 소련 88여단 소속의 조선인 병력이 총 합쳐서 80여 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0여 명. 그 80여 명은 제가 자료를 분석하건대는 모두가 다 김일성의 부하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소련군으로 편입됐던 조선인들 모두 포괄해서 한 80명인 것 같은데 그 전부가 다 김일성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병력이라 하더라도 80명의 병력으로 400만 명, 심지어 700만 명에 이르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이 조선 땅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시켰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설 서신에 루이제 린즈는 소설가니까 소설 서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해방 전후에 있었던 무겁고 암담한 현실을 조금 가볍게 다루어 보았습니다.